혹시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컴퓨터나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법칙이라고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자연의 원리를 떠올립니다. 뉴턴의 사과처럼 발견하고 증명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무어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발견한 자연 법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한 사람의 놀라운 예측이자 반도체 산업 전체를 이끈 거대한 꿈 또는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이야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든 무어라는 이름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텔을 공동 창업하게 될 인물이죠. 당시 그는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였습니다. 1965년 4월 19일 그는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 특별한 글을 기고합니다. 제목은 직접 회로에 더 많은 부품을 꾸겨 넣기였죠. 이 글에서 그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반도체 칩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즉 트랜지스터의 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할 것이다. 매년 2배라니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최소 10년은 지속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찰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죠. 이 예측은 단순한 예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반도체 산업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페어차일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곧이어 등장한 인텔 같은 회사들은 이 예측을 단순한 전망이 아닌 달성해야 할 목표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어가 말한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우리가 뒤처지면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업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업계는 무어의 예측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컴퓨터는 점점 작아지고 강력해지고 저렴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5년 무어는 자신의 예측을 수정합니다.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걸까요? 그는 증가 속도를 2년마다 2배로 조정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정이었죠. 이 수정된 예측, 즉 2년마다 칩 성능이 2배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무어의 법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무어 자신도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단지 추세를 기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산업 전체의 목표가 되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동력이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개인과 조직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목표가 없는 항해는 표류일 뿐이지만 뚜렷한 목표 지점이 있는 항해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등대를 따라 항해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방법, 더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 더 정밀한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죠.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의 발전은 눈부셨습니다. 빛을 이용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이 기술은 점점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며 미세화의 한계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인텔이 1971년에 내놓은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400사에는 약 23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칩에는 수십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가 있죠. 상상하기 어려운 발전입니다. 만약 1970년대 사람에게 지금의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면 아마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화, 컴퓨터,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모두 손 안에 들어오다니. 이 모든 놀라운 기술 발전의 밑바탕에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잡으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들도 결국 강력한 반도체 성능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것은 물리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과정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지면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 효과가 나타납니다. 양자 터널링 현상으로 누설 전류가 발생하고 발열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죠. 새로운 세대의 칩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기도 했죠. 무어 자신도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칙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무어의 법칙의 속도는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년마다 2배씩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다고 기술 발전이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칩을 3차원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 뇌를 모방한 뉴로모피 칩,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등 모어의 법칙이 제시했던 집적도 향상이라는 단일 목표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컴퓨팅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최적화, 새로운 소재 개발, 인공지능 가속기 같은 특수 목적 칩 등이죠. 무어의 법칙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가 가진 힘입니다. 무어의 예측은 반도체 산업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었죠. 경쟁사들조차도 무어의 법칙이라는 공통의 기준점을 가지고 경쟁했습니다. 만약 고등 무어가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기술은 발전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와 방향성을 가졌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훨씬 더디고 중구난 망이었을지도 모르죠. 이 원리는 비단 산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어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거창한 사업 계획이든 외국어 학습이든 건강관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어의 법칙처럼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취들은 대부분 명확한 목표 설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목표,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처럼 말이죠. 무어의 법칙은 단순한 기술 예측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목표 지향적인 노력의 힘을 보여준 위대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과학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성장의 법칙이었던 셈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추적하며 성장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어의 법칙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명확한 목표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고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